세상이 넓고 갈 곳이 많더라고요. 네. 그럼 어디 가요? 웨스턴 스테이트 엔듀런스런 WSER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와. 저는 2바퀴의 자전거와 2다리의 하이킹으로 세계를 여행하는 두두부부 이하늘입니다. 저는 현재 스루 하이커, 장거리 하이커로 살아가고 있고요. 좀 요즘에는 트레일 러닝도 하고 여러 가지 자연에서 뛰노는 거를 즐겨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가민 피니셔 클럽이랑 같이 하이킹 하는 프로그램 진행하러 왔고요. 오늘 날씨 되게 좋은 5월인데 북한산 비봉 코스 올라갔다가 오려고 합니다. 산을 타면 이렇게 감수성이 풍부해지나요? 좀 더 자연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생각할 시간도 많아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감수성이 풍부해진다기보다는 좀 더 그런 거에 감각이 예민해지는 것 같기는 해요. 보고 느끼고 그런 것들이 좀 더 단순한 것보다는 더 다양한 것들을 많이 보니까. 나를 소개한다면? 나는 스루 하이커이다. 무엇을 제일 요즘에 많은 시간을 하면서 보내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그게 직업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아이덴티티인 거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저는 그냥 스루 하이킹이라고 하는 장거리 하이킹 그 부분을 좀 제일 많이 생각하고 실제로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제 아이덴티티는 스루 하이커인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돌파 하이커인가요? 장거리를 간다는 느낌으로 사실 스루 하이킹이긴 하는데 그게 뭐 몇천 킬로, 몇백 킬로를 산에서 가려면은 걷는 것만 잘하고 산을 잘 오르내리는 것만 잘하는 게 아니라 산에서 먹고 자고 자연에 깊숙하게 들어가고 자연이랑 하나가 되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라서 그런 거를 그냥 제일 좋아하는 사람? 미국에 장거리 트레일이 엄청 많기는 해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더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그 거리 같은 것도 좀 긴 편이긴 하는데 그 중에서 좀 제일 대표적인 대표적인 트레일이기도 하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약간 전 세계적으로 그 하이킹 트레일 코스를 되게 걷고 싶어 하는 코스인데 뭐 PCT 같은 경우는 미국 서부에 있는 거고 CDT는 미국 중서부 쪽에 위치하고 있고 AT는 미국 동부에 위치한 트레일이라서 뭐 각각 한 4,300km, 5,000km, 3,500km 그래서 그 세 개 트레일 다 걷고 나면은 한 12,800, 13,000km 정도 되는 그러한 여정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것만으로도 하나만이라도 완주하고 싶어 하는 그런 로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은 편이기는 한 것 같아요. 영광스럽게도 라고 해야 되나? 좀 최초 타이틀이 있기는 하는데 일단은 그 미국의 3대 장거리 트레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3개의 트레일, PCT, CDT, AT를 다 걸은 하이커들한테 약간 그냥 명예로 그냥 하이킹 트리플 크라운이라는 그 명예가 주어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트리플 크라운 하신 분들이 되게 한 손에 꼽는 숫자이기도 하고 여성 중에서는 좀 유일하게 제가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사람이라서 한국 여성 최초의 트리플 크라운이라는 명예가 있고 또 저희 남편도 저보다 1년 더 먼저 오히려 2, 3년 더 먼저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사람이라서 한국인 최초 부부 트리플 크라우너라는 그런 명예, 영광도 있습니다. 제가 트레일 러닝보다는 하이킹을 먼저 시작하긴 했는데 그때부터 트레일 러닝 하기 전부터 정말 너무 가고 싶었었던 언젠가는 가보고 싶다 약간 했던 트레일 러닝 대회인 웨스턴 스테이트 엔듀런스런 WSER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와. WSER은 하이킹인 거죠? 아닙니다. 걔는 트레일 러닝 대회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트레일 러닝 100마일 대회예요. 보통 트레일 러닝 대회 같은 경우에는 뭐 100km 이런 것도 의미 있게 보기는 하는데
100마일 대회라고 해서 마일 단위를 쓰는 게 좀 상징적인 느낌? 근데 그 100마일 대회의 시초가 된다고 하는 대회가 바로 그 웨스턴 스테이츠 대회고요. 그 대회에 굉장히 영광스럽게도 나가게 되었습니다. 예. 참가권을 얻기가 어려운가 보네요. 그게 한 해에 대회를 뛰는 게 한 360명 정도 선수만 뛸 수 있고요. 100명 정도는 다른 대회 이렇게 우승자들 이런 분들 초청 선수처럼 오시는 분들이고 골든 티켓이라고 해서 다른 대회에서 1, 2등 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대회고 나머지 이제 한 260명 정도를 추첨을 통해서 뽑아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9년, 10년 동안 그 로터리에 계속 넣으셔서 당첨이 되기를 기다리신다고 하는데 It's from Seoul, Korea. Hanul Lee. There you go. Somebody to cheer on. 아예 안 될 거라는 생각으로 언젠가는 가고 싶지만 나한테는 그게 언제 될지 모른다. 약간 그 생각으로 넣었었는데 정말 운이 좋게 당첨이 돼서 한국인 중에서는 올해 유일하게 출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또 이렇게 우승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9월 달에 열렸던 장수 트레일 레이스에서 첫 번째 100마일 레이스가 공식적으로 열렸었고 거기에서 영광스럽게도 1등을 했습니다. 첫 대회 우승자신 거네요. 네. 아직도 어떻게 그랬지? 약간 생각이 들기도 해요, 스스로가. 160km의 여정을 가야 되는 거니까 저한테도 도전해보고 싶었던 영역이기도 했고 특히 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열리는 100마일 대회니까 참가해보고 싶기도 했고 제가 백두대간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백두대간 자락에서 열리는 대회여서 한번 해보자 도전했었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정말 가고 싶었었던 언젠가는 뛰어보고 싶었던 100마일 대회니까 잘 완주를 하는 거가 좀 제일 1순위인데 사실 처음 경험해보는 환경들이기는 해요. 미국 트레일에 좀 익숙하기는 하지만 막 한 트레일에서 눈도 만났다가 사막 40도 정도 올라가는 그런 구간도 뛰었다가 그게 한 번에? 네, 그냥 그 100마일 대회 동안 내내 되게 다양한 변수들을 자연들을 경험하는 거라서 얼마나 힘들까에 대한 감도 안 잡히긴 하는데 그런 것들을 직면했을 때 또 어떻게 이겨내고 버텨낸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그걸 얼마나 즐길 수 있을까에 대한 거가 좀 제일 기대가 되는 것 같기는 해요. 분명히 그 과정을 통해서 되게 많이 성장하고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거를 느끼게 될 거니까 그게 기대되는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걱정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또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사실 제가 미국 트레일을 되게 여러 번 다니긴 했었고 그런 사막 같은 날씨에도 하이킹 같은 걸 해봤는데 뛰어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40도에 육박하는 그런 곳에서 달리기를 했을 때 과연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트레일 러닝 대회에서 사실 제가 오르막은 그래도 조금 지구력 있게 잘 가는 편인데 내리막이 조금 약해요. 그래서 걱정인데 사실 그 대회는 상승고도보다 하강고도가 더 긴 대회여서 상승고도가 한 5,500, 하강고도가 한 7,000. 고도가 5,500이요? 누적 상승고도. 와. 그러니까 근데 내리막이 더 긴 대회인데 그게 저한테는 좀 부담이고 저뿐만 아니라 엄청 잘 달린다는 분들도 그것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어 한다고 들어서 안 해본 경험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걱정되기는 해요. 그럼 혹시 그런 걱정되는 것들 때문에 이번 대회만을 위해서 따로 준비한 게 있을까요? 일단은 최근에는 다행히 한국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약간 열적응 훈련처럼 일부러 낮 시간에 많이 뛰고요. 땡볕에. 그리고 약간 열적응 훈련 같은 걸 하고 있고
거기 대회에서는 이렇게 아이스 반다나라고 해서 손수건 같은 거에다가 실제로 얼음을 넣고선 목에 두르고 막 베스트에다가 얼음 넣고 그러고 뛰는데 그런 아이템들도 좀 사용하고 있고 무엇보다 내리막에 약하니까 내리막을 견딜 수 있는 보강 운동 그런 것들 좀 요즘 위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가본 데를 또 가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처음 도전하는 잘 모르겠는데 무서운 길이 좋아요? 그게 약간 좀 다른 것 같은데 사실 완전 미지의 거를 가보는 거를 좋아하기는 해요. 근데 대신에 제가 사실 5년, 6년 정도 매년 여름 때마다 이렇게 여름에 프로젝트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얘기했었던 FKT 도전 같은 거를 한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할 때는 아무래도 속도전으로 가다 보면은 풍경도 못 보고 막 깜깜할 때 아무것도 안 보일 때 내가 계속 푸시해서 가야 되니까 놓치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때 도전을 할 때에는 한 번 정도 하이킹을 했었던 곳을 도전을 하는 걸로 보통 다 정해요. 그래서 백두대간도 하이킹을 먼저 하고 이제 FKT 도전을 2차례 했던 거고 존뮤어 트레일 같은 경우도 하이킹으로 너무 좋아했던 곳이라서 거기 있으면 정말 제가 평소에 이렇게 텐션이 높은 사람이 아닌데 그때 가면 완전 하이 텐션으로 올라가는 만큼 너무 좋아하는 곳이라서 그런 존뮤어 트레일도 하이킹으로 좋았기 때문에 거기에 또 선택한 거였고 작년에 했었던 콜로라도 트레일 같은 경우에도 하이킹 할 때 너무 좋았었던 곳이라서 이제 그런 도전 대상지로 했었죠. 그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저의 소개 원하는 부분으로는. 이런 질문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 길지만 느리고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트레일 하이킹 이런 게 더 좋으세요? 아니면 트레일 러닝처럼 빨리 달리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굉장히 힘든데 길고 빨리 가야 되는 그런 극강이 좋으세요? 사실 근데 그걸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스스로 생각할 때 그런 뭐 강도에 관련된 그런 것보다는 그냥 저는 일단 길게 뭔가를 긴 호흡으로 접근하는 걸 좀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냥 그랬을 때 뭔가 그냥 무조건 거리만 늘린 거는 또 싫어하기는 해요. 근데 저는 자연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좋아하니까 그냥 뭔가 스루 하이킹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여기를 이렇게 뺑뺑 도는 게 아니라 그냥 쭉 관통해서 가는 그런 느낌의 걸로 스루 하이킹을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강도나 그런 걸 선택해서 가기보다는 그냥 뭔가 길게 호흡하면서 가는 거가 좋고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좀 장거리를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사실 스스로 속도는 되게 약한 편이라고 생각해요. 속도에선 별로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트레일 러닝 대회도 주로 저는 100km 이상 대회만 나가고 막 30 몇 킬로 나가고 하는 거는 저한테는 약간 없는 계획이라서 그런 거는 아직은 막 도전을 많이 해보고 싶은 느낌보다는 좀 긴 거리로 내가 재밌어 할 수 있는 그런 거 가는 거를 좀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양궁 같은 경우에는 알래스카부터 캐나다, 미국 지나서 멕시코까지 이렇게 자전거 여행을 쭉 해왔고 저는 중간에 멕시코부터 합류해서 멕시코를 쭉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여행하고 과테말라랑 막 이렇게 여행을 자전거 여행으로 바이크 패킹을 쭉 해왔던 부분이라서 자전거 여행도 하면 재밌겠다 약간 그 얘기는 자주 해요. 근데 어쩌다 보니 최근에 저희한테 두두부부에서 너무 하이킹 비용이 크다. 하이킹 비중이 너무 크고 자전거는 안 탄다. 막 그런 얘기 하시긴 하는데 어쩌다 보니 선택과 집중을 하다 보니 자전거를 좀 덜 타게 됐었는데 그래서 지지난 겨울에 갔다 왔던 뉴질랜드 자전거 여행이 되게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자전거 여행하고 또 자연도 즐기고 하이킹도 하고 같이 다 두루두루 즐길 수 있으니까. 짧은 건 관심 없다. 관심 없다기보다는 저희한테 그 효용 가치가 조금 더 떨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 집에 와서 뭔가 이렇게 자고 이런 것도 좋기는 하지만 쭉 관통해서 지나가고 저희는 약간 여행하는 느낌으로 정말 구석구석 찾아다니고 그렇게 다니는 부분이라서 사실 저희가 꿈꾸는 거는 그 위에 알래스카부터 시작했으니까
아메리카 대륙을 관통해서 쭉 파타고니아나 뭐 우스후아이아까지 가보자. 그거를 생각하고 있는데 남들 걸리는 시간에 비해서 저희가 엄청 느리게 가더라고요. 그 이유가 여기 가면 이거 좋대 해가지고 저기 갔다가 또 여기 좋대 해가지고 여기 갔다가 왔다 갔다 거리다 보니까 좀 더 여행의 느낌으로 자전거를 탔기 때문에 좀 그게 달랐던 것 같아요. 빨리 끝내는 것보다는 온전히 즐길 수 있는. 네. 왜 맨날 한계에 도전하시죠? 근데 그런 막 뭔가 FKT 프로젝트나 막 그런 거를 할 때 빼고는 한계에 도전한다는 느낌보다는 진짜 재밌어서 하게 돼요. 그냥 심지어 FKT 그런 거를 할 때도 하루에 24시간 동안 뭐 이렇게 있는다고 치면은 그 중에서 아 진짜 힘들다 한 때는 한두 시간대이고 전반적으로는 진짜 이 행위가 즐거워서 하는 거라서 매번 막 한계에 도전한다 그런 느낌은 사실은 좀 많이 안 드는 것 같기는 해요. 상황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은데 제가 그 FKT로 존뮤어 트레일 할 때 진짜 마지막에 좀 너무 힘들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내가 진짜 이거 끝나고 나면은 당분간 산 안 간다. 나에게 산은 당분간은 없다. 약간 그래서 실제로 한 두세 달은 내가 안 가야지라는 생각도 했었었는데 사람이 되게 간사한 게 그러고 나서 끝나고서 바로 또 한 일주일 뒤에 산에 가기도 하고 대부분 거가 정말 내가 그거를 엄청 소진해서 다 하면은 한 번쯤은 생각은 하거든요. 그냥 좀 당분간은 가지 말아야지. 이걸로 좋게 약간 생각 드는데 결국에는 산이 항상 아까 말한 것처럼 뭔가 막 한계에 부딪히는 공간만도 아닌 거고 여기서 저는 희노애락을 다 느껴서 산에서 약간 해방감을 느끼기도 하고 좀 이렇게 스스로 위로도 많이 하고. 근데 이게 즐겁다고 하셨는데 네. 뭐랄까 제가 보는 산은 물론 여러 군데에 가셨으니까 눈 덮인 산도 보신 적 있고 네. 막 다양할 것 같은데 네. 같은 데도 여러 번 가시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좀 지루할 때도 있지 않나요? 또 비슷한 풍경 같은 게 이어지면은 지루한 느낌보단 단조로운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이게 또 같은 산도 누구랑 같이 오느냐 그리고 어느 계절에 오느냐 하루 중에서도 아침에 오느냐 밤에 오느냐 뭐 해질 때 오느냐 다 풍경이 다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제 특성상 별로 단조로움을 못 느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그냥 매번 좀 다른 느낌들이 계속 저한테 다가오는 것 같기는 해요. 추울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잖아요. 네. 추운 게 나아요? 더운 게 나아요? 적당한 게 제일 좋아요. 더위를 막 엄청 많이 타는, 녹아내리거나 약간 이런 스타일은 또 아니어서. 그래서, 근데 적당하게 제일 좋은데. 추우면은 뭔가를 껴입을 수 있기는 하니까 또 다행으로 뭔가 보완을 할 수 있긴 하는데, 어렵네요. 집이랑 산이랑 한 군데만 선택한다면 네. 어디가 더 좋을까요? 그래도 집이 좋긴 하겠죠? 저는 산을 고르실 줄 알았는데 근데 그것도, 집이 그래도 제일 좋은, 약간 저 집순이기는 해가지고. 산 다니면 혼자 있는 것도 되게 무섭긴 하지만 네. 동물 이런 거 좀 무섭지 않아요? 제가 곰 얘기하시는 거 봤거든요. 네. 멧돼지랑 네네. 근데 이것도 처음에는 진짜 엄청 동물들 만나고 이러면은 겁나고 막 그랬는데 미국에서 하이킹 하면서 곰도 진짜 많이 만나고 뭐 백두대간 할 때는 멧돼지도 많이 만나고 하면서 좀 무뎌지고 그냥 곰 나타났네? 나 갈게 약간. 해외를 정말 자주 가려면 영어를 잘해야겠어요. 아니요. 물론 잘하면은 더 도움이 많이 되기는 하는데 못해도
가능은 하고 요즘에 또 AI라든지 번역기 같은 게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사실 저는 진짜 나가고 싶은 대회가 또 다른 것 중에 일본에 있는 트레일 러닝 대회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트랜스 재팬 알프스 러닝인가? 아무튼 그런 트레일 러닝 대회인데 일본에 그 알프스가 뭐 북알프스, 남알프스, 중앙알프스 있는데 거기를 관통해서 하는 그것도 한 400km 정도 되는 대회인데 그 대회는 제가 신청을 하고 싶어도 아직 신청을 못하는 이유가 일본어 회화를 잘 해야지 그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서 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청 자격에 네, 왜냐면은 거기는 통신이 안 되는 곳이 되게 많대요. 거기도. 근데 워낙 이제 응급 상황 같은 게 발생됐을 때 응급 구조라든지 뭐 그런 거를 안내를 받아야 되는데 통신이 안 되면은 번역기도 못 쓰니까.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 규칙 중에 하나가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 대회는 신청하고 싶어도 아직 신청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한 1년째 일본어 공부를 하고 있기는 해요. 나갈 계획은 정말 있으신 거고. 네. 저한테 일본어 공부를 하는 동기부여는 그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짐을 최소화해서 가시겠지만 굉장히 작은 가방이잖아요. 네. 해외 여행할 때 물론 뭐 트레일 포함해서 짐을 그렇게 잘 쌀 수 있는 꿀팁이 있나요? 한 번이라도 꼭 쓰는 것만 챙기고요. 그리고 하나의 걸로 다기능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챙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바지 같은 경우도 그런 하이킹 바지도 긴 바지인데 지퍼로 해가지고 반바지로 변신시킬 수 있고 약간 이런 바지들 있잖아요. 스웨이.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거 하나를 챙기고 그러면은 내가 반바지로 입었다가 긴 바지로 또 입었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반바지 한 벌, 긴 바지 한 벌 따로 두 벌 챙기는 것보다는 더 패킹을 잘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제일 기본적인 팁은 정말 필요한 것만 챙긴다. 네. 그렇네요. 네, 그게 제일 필요한 기본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기능을 좀 다기능으로 사용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기도 하고. 특히나 기능에 집중된 여행을 하시니까. 네, 아무래도. 근데 또 이게 가볍게 가야지 더 좋은 거는 어쨌든 간에 안전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가볍게 가야지 좋은 거는 그게 다 온전히 나의 등에 업보처럼 매달려 있는 거라서 확실히 가벼울수록 더 길게 갈 수 있고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어서 그런 것들에 좀 집중해서 많이 챙기기는 해요. 정말 그냥 여행은 하실 생각 없나요? 너무 하고 싶어요. 너무 하고 싶고 실제로도 하기는 하는데 이상하게 일반 여행을 해도 꼭 자연이 보통 껴있거나 그 곳곳마다 항상 제가 아침마다 달리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약간 런트립처럼. 그래서 결국에는 자연을 빼놓을 수 없고 여행을 가도 꼭 프로젝트 같은 게 아니어도 그리고 꼭 가더라도 그냥 그 동네에 좋은 산책 코스나 뭐 운동 코스 같은 거 있으면 달리기도 하고 도시에서 그냥 런트립도 하고 그냥 이렇게 일상이 좀 된 것 같기는 해요. 중간에 이제 그 립밤을 바르시는 걸 제가 많이 봤는데 아무래도 이런 활동을 하면은 피부 관리가 어렵겠죠? 네, 근데 보통 막 선크림 같은 거 되게 잘 챙겨 바르시는 분들 계시기는 하는데 일단 저 약간 좀 귀차니즘이 심해서 선크림을 안 바르기도 하고요. 약간 세안 자체를 자주 하지 못하니까 그런 뭐 홈클렌징이라든지 그런 걸 일절 쓰지 못하니까 그냥 안 쓴다 약간 그런 건데 그나마 좀 하는 게 좀 건조한 편이어서 그런 바세린이나 립밤 같은 거 갖고 다니면서 그런 때에 대한 것만 피부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하고 싶어도 제가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빨래를 많이 해야 되겠죠? 네, 저 요즘에 하루에 티셔츠 3장을 입고요. 운동할 때만. 그래서 매일 그냥 반바지, 반팔 그냥 세탁기 열심히 돌리고 다행히 세탁기 이모가 열심히 돌려주셔서
보통 정말 녹초가 돼서 텐트 치고 막 추운데 더운데도 주무시니까 불면증은 없겠어요. 네, 저 매일 일과가 한 9시 정도 되면은 보통 집에서도 최근에는 9시, 10시 정도 되면은 꼬박꼬박 졸고 있어요. 그리고 머리 대면은 바로 자고. 근데 그것도 저한테 되게 좋은 것 같은 게 그런 100마일 대회 할 때 장수 때도 네. 한 번도 안 주무셨어요? 막 그 얘기 되게 많이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저 봤어요. 유튜브에서. 네, 그때는 그럴 시간은 없었기도 했고 버티고 가긴 했는데 저 약간 낮잠을 하루에 한 5분 자고 일어나고 이런 거 되게 잘하거든요. 그게 네. 도움이 돼요, 근데? 네. 약간 스스로가 그 전자제품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핸드폰도 배터리 거의 없어서 이제 충전의 개념이. 네, 핸드폰도 약간 배터리가 간당간당할 때 한 5분이라도 꽂아놓으면은 충전 확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약간 낮잠을 좀 그렇게 좀 잘 자는 편이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불면증 없이 아주 잘 잡니다. 막 잠 못 자서 신경질 난다고 희종님하고 다투시는 일은 없겠죠?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배고프면은 여기는 매년 가고 싶다. 저는 존뮤어 트레일이요. 존뮤어 트레일은 좀 진짜 워낙 좋아하는 곳이고 지금 저희가 걸은 게 한 10번 정도 거의 되는 것 같아요. 존뮤어 트레일을. 근데 뭐 구간도 구간이지만 거의 전체를 한 10번 정도 걷긴 했는데 근데도 매년 가고 싶은 곳이고 의미 있는 곳이기도 하고 워낙 좋아하는 곳이고 거기에 시종점에는 마운트 히튼이라고 해서 미국 본토에서 제일 높은 산이 있는데 저희 결혼식 장소기도 해가지고 가도 그냥 가고 싶어요. 지금 좀 하고 있는 거랑 비슷하기도 하는데 우먼스 하이킹이라는 그 커뮤니티 그거를 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이제 여성분들이 사실 접하실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우리가 이런 등산이나 뭐 하이킹이나 트레일 러닝이나 안 해보고 그래서 그렇지 하면 되게 잘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톡 건드려드리는 역할을 좀 하고 싶어서 우먼스 하이킹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긴 하는데 여성들을 위한 그런 행사 같은 거를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많이 해요. 그래서 올해는 여성들끼리 100마일 100마일 서울 둘레길 도는 그것도 해보려고 생각 중이고 고 솔로 프로젝트 하시는데 다 어렵고 도전이기도 한데 어쨌든 언서포티드 레이스를 하는 이유는 어떤 걸까? 그리고 어떤 감회가 있으신지. 사실 매년 최근 5, 6년 동안 여름 때마다 해왔던 거는 제가 길 위에 혼자 있고 필요한 모든 짐들이랑 식량 같은 거를 다 짊어지고 가는 언서포티드 방식으로 해왔는데 그래서 고솔로라는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근데 하면 할수록 혼자서 가능한 건 없더라고요. 물론 그 길에서 선택을 하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는 건 대부분 다 제가 혼자 하는 거지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기는 한 거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푸시를 스스로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약간 그거를 직면하고 이겨낼 때는 고솔로 프로젝트가 좋긴 하지만 결국에는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약간 트레일 러닝에 자주 하는 말이 이거는 팀 프로젝트라고 항상 팀 스포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왜 그런가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결국엔 둘 다 해야 되는 거지 하나만 선택할 수는 없는 거겠네. 그리고 고솔로로 가는 거여도 누군가의 물리적인 서포트뿐만 아니라 그런 정신적인 서포트도 진짜 중요한 거라서 결국에는 내가 혼자 감당하고 있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오늘 같은 날뿐만 아니라 장거리나 이런 어떤 도전을 하실 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장비나 용품하고 가장 좋아하는 장비랑 용품 말씀 부탁드립니다.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사실 이거는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기도 해서 그거의 집약체라고 될 수 있는 휴대폰이 사실은 제일 필요하고 유용한 장비이긴 한 것 같아요. 요즘에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 통신 장비가 아니라 거기 맵도 다 들어가 있고 거기에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고 내가 뭐 이멀전시 상황이 응급 상황이 발생되면 구조 요청도 할 수 있고 약간 그런 거다 보니까 핸드폰이 좀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것 같기는 하고요. 근데 그런 거랑 더불어서 왜냐면 사실 저는 좀 오지로도 그러니까 통신이 안 되는 곳으로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럴 때는 실제로 핸드폰이 단순히 그냥 맵을 보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거에 용도로만 사용하지 통신 장비로는 못 쓸 때도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좀 진짜 유용하게 쓰고 있는 게 가민 인리치 미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산에 어디에 있든 통신이 되든 안 되든 약간 그런 걸로 날씨 확인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정말 뭐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조 요청을 할 수도 있기도 하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산길에 나는 혼자 있지만 저기 멀리 있는 가족들이나 남편하고도 연락도 할 수 있어서 서로 응원도 받을 수 있고 약간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 같기는 하고요. 또 근데 되게 대부분 장비를 갖고 다니는 것들이 우리가 그냥 산에만 잠깐 왔다가 가는 게 아니라 산에서 모든 일상을 보내는 거고 그냥 그 공간만 옮겨온 거라서 모든 것들이 좀 다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모든 어떤 것들이 더 특별하게 더 중요하다 아니다 약간 이런 거는 아니긴 하지만 무엇보다 익숙하지 않은 아웃도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제일 중요한 것 같기는 하고요. 뭐 더불어서 이거는 조금 다른 부분일 수 있는데 되게 중요한 게 또 기록을 남기는 게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잖아요. FKT든 아니면은 뭐 트레일 러닝 대회든 그냥 내가 단순히 그냥 여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그거는 공식적인 기록도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공식적으로 잘 기록을 얼마큼 동안 했느냐를 할 수 있는 GPS 시계? 그런 부분에서는 엔듀로 전 3 쓰고 있는데 이게 저한테는 진짜 완전 최고의 선택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가민 제품도 사용했었었는데 배터리가 진짜 얘는 괴물급 배터리라서 어떻게 보면은 뭐 100마일 뛸 때도 충전 거의 없이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로부터 스트레스도 덜 받으면서 사용하니까 두루두루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올해 가장 큰 목표는 일단 상반기 때는 웨스턴 스테이츠 트레일 러닝 대회를 좀 잘 완주하는 게 목표이고 그리고 좀 그냥 29시간, 30시간 이내로만 들어오면은 공식 완주자가 되기는 해요. 근데 사람 욕심이라는 게 약간 한국인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올해 되기도 했고, 최근 몇 년간 한국인 국적으로 완주자가 없기 때문에 멋진 완주자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스스로 잘 준비를 지금까지 해온 거를 잘 후회 없이 잘 펼치고 올 수 있는 장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 말고는 앞으로 목표는 뭐가 되었든지 간에 계속 그냥 자연에서 즐겁게 아마 뛰어노는 거가 행복하게 뛰어노는 그런 사람으로 계속 남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되게 갈 곳도 많고 너무나 궁금한 것도 많고 약간 그런 가보고 싶은 곳들도 많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 좀 자연들을 많이 탐험하고 모험하면서 스스로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이 알아가고 그렇게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그 피니셔 클럽이랑 같이 북한산 비봉 쪽과 문수봉까지 같이 하이킹하고 내려왔는데 한 8.5km 정도? 근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진짜 하이킹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잘 디뎌 나가면서 한 걸음씩 내디뎌 나가면서 이렇게 저만의 길을 잘 가도록 할 거고요. 피니셔 클럽과의
그 인연들도 더 열심히 함께 잘 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피니처 클럽에서 피니처 클럽 유튜브에서 만들어지는 저 여러 가지 좋은 컨텐츠들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길이에서 만나요. See you on the trail.